1번 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래요. 1번 밑넓이와 높이와 같은 각불의 부피는 같죠. 왜?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요. 거기다 각불이니까 곱하기 3분의 1이지. 근데 이제 밑넓이와 높이가 같다고 하면 두 각불의 부피는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높이에 정비례하죠. 밑넓이나 높이가 늘어나면 원기둥의 부피도 늘어나겠지. 구의 건널비는 구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의 넓이의 4배이다. 이거 맞죠? 그 공식 4파이R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각불의 부피는 각불과 밑면이 합동이고 높이가 같은 각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다. 요 말 맞지? 왜냐면 각불의 부피는 각기둥의 부피의 3분의 1 곱한 거니까요. 자, 5번 볼게요. 원뿔의 모선의 길이가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 이상이면 옆면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180 이상이다. 라고 했어요. 보면은 원뿔의 모선의 길이는 R,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뭐 소문자 R, 옆면인 부채꼴 중심각 크기를 뭐 X다라고 하면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같은 거니까 2파이 곱하기 대문자 R 곱하기 360분의 X가 2파이 R이지. 그러면 X는 R분의 R 곱하기 36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뿔의 모선의 길이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 이상이면 옆면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180 이상이 아니라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3cm인 정육면체 9개를 쌓아서 만든 입체 도형의 건널비는요. 일단 정육면체 하나 건널비는 3 곱하기 이게 6개가 있는 거니까 54가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정육면체 한 면. 요렇게 뭐 한 면의 넓이는 9가 되는 거야. 근데 뭐 옆면이든 밑면이든 맞닿아 있는 경우는 옆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까지 맞닿아 있고 밑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맞닿아 있는데 한 경우마다 2개의 면이 맞닿아 있는 거니까 맞닿아 있는 면의 넓이의 합은 9 곱하기 6 더하기 5, 11 한 거에 2배. 계산하면 198이 되겠지. 그럼 건널비는 54 곱하기 9. 이게 총 9개 있는데 여기서 198 빼주면요. 288 제곱센티미터.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래요. 건널비는 원기둥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위에 원기둥을 기역, 밑에 원기둥을 니은이라고 잡아볼게요. 길이는 위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건널비는 원기둥
니은의 건널비랑 원기둥 기역의 옆넓이만 더해주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부분, 여기 밑면 한번 빼줘야 되는데 이 밑에 마주보고 있는 것도 누계가 넓이가 같을 거란 말이야. 그렇다는 거는 결국 이거 하나 빼주는 거랑 값이 같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요. 얘는 식 계산하면 6의 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2 더하기 2파이 곱하기 6 곱하기 1 한 거에 더하기 2파이 곱하기 1 곱하기 4 요거 계산하면은 84파이 더하기 8파이 나와서 92파이예요. 건널비는 나왔고요. 그 다음은 부피. 부피는 두 개 부피 곱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파이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4 한 거에다가 파이 곱하기 6의 제곱 곱하기 높이 1 한 거 계산하면 4파이 더하기 36파이 계산하면 40파이 나오죠. 답은 3번. 4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6, 4이고 높이가 8인 사각뿔이 있대요. 이 사각뿔과 부피가 같고 높이가 16인 사각기둥의 밑면의 넓이인 거야. 이 사각뿔의 부피는요. 6 곱하기 4 곱하기 높이 8 곱하기 3분의 1이지? 계산하면 64 나와요. 그러면 사각기둥 밑넓이를 S다라고 하면 S 곱하기 높이 16 한 게 64인 거니까 S는 4가 되겠죠.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원뿔을 꼭지점 O를 중심으로 평면 위에서 불렀더니 3분의 7바퀴를 회전한 후 원래의 다리로 돌아왔대요. 이때 원뿔의 건널비를 물어봤어. 그러면 이 원뿔의 모선의 길이 여기를 L이라고 잡고요. 그러면 원뿔의 밑면이 구른 거리와 원O의 둘레의 길이가 서로 같은 거잖아. 그러면 2파이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7 한 거랑 2파이 곱하기 L 이 같은 거니까 14파이는 2파이 L 이렇게 되죠. 그러면 L은 7. 그러면 건널비는요. 파이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6파이 곱하기 7 계산하면 9파이 더하기 21파이는 30파이. 6번 한 모서리의 길이가 6cm인 정육면체에서 면 ABCD의 각 변의 중점과 면 EFGH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연결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을 만들었대요. 그럼 6인 상황인데 그럼 높이가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따지면 6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밑면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건데 밑면은 이거의 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부피는 중점 다 연결한 거니까 6 곱하기 6 한 거의 반, 그 다음에 높이 6, 그 다음에 공식 생각해보면 부피니까 곱하기 3분의 1 계산해 주시면요. 36 세제곱센티미터. 7번 오른쪽 그림은 정육면체 꼭지점 B에서 만나는 세 모서리의 중점 PQR을 지나는 평면으로 삼각뿔을 잘라내고 남은 입체 도형이래요.
정육면체, 원래 정육면체의 부피가 64cm래. 이와 같은 방법으로 8개의 꼭지점에서 삼각부를 모두 잘라내고 남은 입체 도형의 부피야. 그러면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를 A다 라고 놓으면 A의 세제곱이 64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써있는 삼각뿔 B, P, Q, R과 같은 삼각뿔이 총 8개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걸 잘라내고 남은 입체 도형의 부피는 A 세제곱에서요. 괄호 열고 뿌리니까 일단 3분의 1. 그 다음에 밑넓이랑 높이 생각해주면 되는데 밑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A 곱하기 2분의 A고 그 다음에 높이가 2분의 A인 거지. 그럼 요거 곱하기 8, 8개 있으니까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6분의 A 세제곱에서 계산하면 6분의 5A 세제곱. 글씨 다시 한 번만 쓸게요. 6분의 5A 세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남은 입체 도형의 부피는 6분의 5A 세제곱, 즉 6분의 5 곱하기 64니까 계산하면 3분의 160. 8번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직육면체 모양의 그릇에 같은 양의 물이 들어있을 때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일단 왼쪽 그릇의 물의 양은요. 일단 여기를 높이라고 잡았을 때 여기가 밑면인 거잖아. 그러면 15고 여기 길이가 30-A 정도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계산해서 써보면은 밑면 여기 요 부분을 밑면이다라고 잡으면요. 15 곱하기 30-A 근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계산하면 75 곱하기 30-A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오른쪽 요거는 여기 요걸 하고 이걸 높이로 잡으면 되잖아. 그러면 30 곱하기 15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그 다음에 곱하기 3분의 1도 해주셔야 돼. 왜냐면 얘를 밑변으로 잡았을 때 기둥이고 얘는 뿔이니까요. 요거 계산하면 750이 나와요. 그러면 75 곱하기 30-A가 750인 거지. 그러면 30-A가 10 따라서 A는 20.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킬 때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사실상 위에 이렇게 뿔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지금 전체 높이가 14cm고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8. 그 다음에 여기가 2.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운데 잘린 게 같다라고 지금 부표시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반쪽은 7.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 부피는 결국 바깥쪽 큰 원뿔대 부피에서요. 안쪽에 작은 원뿔대 부피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일단 바깥쪽 거는 원뿔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8의 제곱 곱하기 14 한 거에다 원뿔대니까 위에 거 빼주면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7. 이게 바깥쪽 원뿔대의 부피고 여기서 빼기 안쪽 원뿔대는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14 빼기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7 이렇게 나오죠. 이제 계산만 해주면 돼. 사실 이거는 계산이 복잡하지 문제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계산하면 196파이. 10번 오른쪽과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건널비야. 그러면 이렇게 엎어진 구 하나 반쪽짜리 구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진 구 하나.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랑 여기는 그냥 구 반 하면 돼. 근데 여기다가 여기 계란 후라이처럼 안에 비어있는 요 바깥쪽에 넓이까지 더해 주셔야 되죠. 그러면은 구 위에 반구부터 계산하면 2분의 1이 반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파이 r 제곱하면 3의 제곱 여기다가 2분의 1 또 반하고 밑에 거 구하면 4파이 곱하기 5의 제곱이지. 여기다가 더하기 원래 바깥쪽 건 반지름이 5였고 안쪽 건 반지름이 3이에요. 그러면 바깥쪽 거는 5제곱 파이 빼기 안쪽 거는 3제곱 파이인 거지. 요거 다 계산하면 이제 계산이죠. 84파이 나와요. 11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BCD 반원 O 직사각형 ABCD를 직선 CD를 회전축으로 해서 360도만큼 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의 부피랑 180도만큼 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의 부피랑 각각 뭐 V랑 B로 표현하재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R, 여기도 R, 여기도 R이라고 한다고 하면요. 일단 V1은 직각삼각형 BCD를 회전하는 거니까 원뿔이 생길 거야. 그럼 원뿔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밑넓이 R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높이 2R 요거 계산하면요. 3분의 2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나와요. V2는 그냥 공식 그대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요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V3는요. 밑넓이 R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2R 높이 계산해서 2 파이 R 세제곱 요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B1은 반이잖아. 그러면 3분의 1 파이 R 세제곱. B2는 마찬가지 반이니까 3분의 2 파이 R 세제곱. B3도 마찬가지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V1 B1 대 V2 B2 대 V3 B3는요. 얘 곱하기 얘고 얘 곱하기 얘고 근데 봐봐 파이 R 세제곱이 전부 다 반복되니까 어차피 그건 써줄 필요 없는 거고 V1 B1은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대 그 다음에 V2 B2는 3분의 4 곱하기 3분의 2 대 그 다음에 V3 2 곱하기 B3 1
만 계산해 주시면요. 9분의 2대 9분의 8대 2예요. 요거를 자연수의 B로 해주면 일단 9를 다 곱한다. 그냥 바로 계산해도 되겠다. 얘는 1대 4대 9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답은 5번.